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자기입니다. 목소리로 뵙는 건 처음이죠. 제가 마이크를 구매해서 이제 간간히 목소리로도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벌써 2021년의 4분의 1이 지나갔네요.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2021년 1분기 동안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제가 3개월 동안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톨스타야 단편집입니다. 지만지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단편집을 쓴 작가의 이름은 타치아나 톨스타야입니다. 러시아의 여성 작가이고요. 총 4편의 단편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제가 작년에 많은 러시아 여성 작가들의 책을 읽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쓴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그 다음에 이웃의 아이를 죽이고 싶었던 여자가 살았네를 쓴 류드밀라 페트루시엡스카야, 그리고 쿠코츠키의 경우를 쓰신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이런 러시아 여성 작가들의 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읽은 한 해였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이어져서 2021년의 첫 책으로도 타치아나 톨스타야라는 분의 단편집을 읽게 되었습니다. 타치아나 톨스타야에서 톨스타야, 좀 익숙한 이름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과 평화를 쓴 레프 톨스토이는 아니고 소련 시절에 유명했던 작가인 알렉세이 톨스토이라는 또 다른 작가가 있어요. 타치아나 톨스타야는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손녀입니다. 이 책에는 밤, 백지, 새와의 만남, 메머드 사냥 총 4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단편은 두 번째 백지라는 단편이에요. 이 단편은 뭔가 사는 게 힘들어서 자신의 양심을 꺼내서 없애버리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받고 잘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뭐 실제로 수술실에 가는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는데, 양심을 없애는 수술을 한다, 이 소재가 좀 제 생각에는 재밌었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이 밤이라는 단편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새와의 만남은 이것도 굉장히 삶의 어두운 부분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이에요. 그 다음에 메머드 사냥도, 이 메머드는 누굴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책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처음 읽은 책은 톨스타야 단편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은 김겨울 작가님의 책의 말들입니다. 김겨울 작가님의 채널을 북튜브 중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쪽에는 책의 문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김겨울 작가님의 산문, 에세이 이런 글이 있는 책입니다. 뭔가 공감이 가는 글도 많아서 저는 이 책을 강릉 가는 KTX 안에서 읽기 시작해서 강릉에서 돌아다니는 내내 계속 읽고 마지막으로 강릉 돌아오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행 도중에 함께한 책이라 더 애정이 가기도 하고, 책 내용도 애정이 가고 공감이 되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화려하죠. 신계숙의 일단 하는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EBS에서 그 신계숙 교수님께서 하시는 신계숙의 마터 사이클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좀 좋아해서 종종 즐겨봤는데, 그 신계숙 교수님께서 이런 에세이를 썼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사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배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요리를 전문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모터사이클, 이런 할리데이비슨이라는 모터사이클도 타고 다니시고, 충청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시고, 여러 곳으로 여행도 다니시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즐겨봤는데, 책까지 나와서 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더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 다음 책은 음악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유명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책을 내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출판사에서 낸 책인데, 이 책은 트위터를 하신다고, 작가님께서 트위터를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뭐랄까 음악에 관해서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음악 경험을 글로 푸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에세이를 쓰려면 읽는 사람이 좀 공감을 할 수 있게 써야 되는데, 음악을 글로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내가 그 음악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글로 푼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표지도 이게 코팅된 표지가 아니고 종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굉장히 아날로그틱하고 좋고, 정말 디자인이 신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기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김기호 작가님의 책의 말들도 그렇고, 이 책도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기 좋습니다. 그 다음 책은 엘리자베스 로즈너라는 작가가 쓴 생존자 카페입니다. 이 책은 엘리자베스 로즈너의 부모님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생존자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강제 수용소에서 한 10대인가 그때 갇혀 계시다가 생존하셨고, 어머니께서는 폴란드인가 그쪽에 한 시골 마을에 도피를 하셔서 거기서 살아남으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스웨덴에서 두 분이 만났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그런 가족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자베스 로즈너는 그 생존자 2세대이죠. 홀로코스트 생존 2세대. 그래서 그런 생존자의 2세대로서 자신이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 세상에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은 정말 심각한 홀로코스트이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홀로코스트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과 개인의 삶이 맞닿는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 책 출간 소식을 접하고 바로 구매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표지 속 장소는 독일 베를린에 유대인 추모 공원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베를린에 갔는데 베를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이 추모공원은 지금은 가운데 남자보다 건축물이 더 높이 있지만, 그 초입에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 건축물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약간 관처럼 보이다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장소는 꼭 직접 가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이곳을 사이사이를 거닐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표지까지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 마거릿 애트우드의 글쓰기에 대하여입니다. 이 책 표지가 굉장히 경쾌하죠. 저번에 언박싱 할 때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작가의 에세이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읽고 있는데 밑줄 쳐는 문장이 많죠. 작가의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작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재밌고 술술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 로자와 지바고의 길 위에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텀블벅에서 펀딩해서 받은 책인데, 이 책은 일단 앞부분은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 제와벌에 나오는 관련 장소들, 도스토옙스키 관련 장소들을 작가가 여행하면서
얻은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베고와 그 관련해서 파스테르나크의 다차나 이런 곳을 작가가 여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쓰고 있는 책인데요. 요즘 러시아 여행기에 또 관심이 많아서,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가볍게 슬슬 읽기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안에 사진도 예뻐요. 그 다음 책은 빅토리아 토카레바의 티끌 같은 나이입니다. 빅토리아 토카레바 역시 러시아 여성 작가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토카레바 책은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이 책도 좋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쭉 읽었던 러시아 여성 작가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개개인의 특성이 살아있어요. 개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은 체호프의 제6호 병동에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와요. 삶은 마치 덫과 같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치 덫과 같은 삶에 약간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난 거기서 헤어나올지 모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와중에도 개인의 개성이나 뭔가 자신의 생각이 살아있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요. 티끌 같은 나라는 책을 읽으면서 소설이 정말 아름답구나,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정말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토카레바 책은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책은 백민석 작가의 러시아의 시민들입니다. 이분도 트위터를 하시죠. 트위터에서 러시아 관련된 책을 쓴다는 트윗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이 책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서 작가가 방문한 도시에서, 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타보지 않았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고, 그렇지만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건 좋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1분기 동안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도 열심히 읽어서 2분기가 끝난 6월, 7월 초에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난 한 분기 동안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